야, 이 미친년아. 와장창. 고막을 찢을 듯한 욕설과 함께 육중한 크리스털 재떨이가 허공을 갈랐다. 묵직한 유리는 배은홍 하사의 머리통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뒤편 철제 관물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배은홍의 군화 발치로 후두둑 떨어졌다. 만약 고개를 10cm만 덜 숙였어도 지금쯤 바닥에 흐르는 건 유리 조각이 아니라 붉은 선혈이었을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제5군단 예하 보급수송대대 대대장실. 밖에는 산정호수에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밀폐된 대대장실 안은 숨이 턱 막힐 듯한 살기로 가득 찼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대대장이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토를 달아?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대대장 오계철 중령이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술에 절어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희번덕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배은홍은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내려다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대장님, 재떨이를 던지신 건 명백한 특수폭행이자 위협행위입니다. 뭐? 특수폭행? 위협? 오계철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책상 위에 놓인 결제판을 집어들어 배은홍의 가슴팍을 거칠게 내리쳤다. 퍽! 이게 폭행이야? 이게 폭행이냐고. 이건 교육이야. 정신교육. 어디 하사 나부랭이가 빠져가지고 하늘 같은 지휘관한테 법을 들먹여. 야, 너 임관할 때 뭐 배웠어? 상관 모독이 제일 큰 죄인 거 안 배웠어? 오계철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배은홍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차마 여군의 몸에 직접 손을 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계산이 찰나의 순간 머리를 스친 것이다. 대신 그는 더 더럽고 치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먹다 남은 믹스 커피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배은홍의 전투복 상의를 향해 내용물을 획 뿌려버렸다. 앗! 누런 커피 자국이 잘 다려진 배은홍의 전투복 가슴과 명찰 위로 흉하게 번졌다. 끈적하고 미지근한 액체가 속살로 스며들었다. 오계철은 그 꼴을 보며 비열하게 낄낄거렸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배하사, 너 그 옷꼴이 그게 뭐야? 군인이 단정치 못하게. 칠칠 맞기는. 오계철이 혀를 쯧쯧 찼다.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까 내가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묵묵히 고생하는 다른 여군들까지 욕먹는 거라고. 알아? 배은홍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군인이 아니었다. 계급장이라는 탈을 쓴 시정잡배,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 당장이라도 외치고 싶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당신이 그토록 벌벌 기는 3군단장 배태준 중장이 내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면 오계철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지만 배은홍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는 건 비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쓰레기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확실하게 다시는 재기 불능 상태로 짓밟아줘야 한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은홍이 고개를 숙이자 오계철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그래. 말귀를 좀 알아먹네.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 올라오는 거 알지? 이동갈비 10인분 내가 가서 예약해놔. 그리고 저번처럼 고기질 나쁘면 그땐 재떨이가 아니라 내 모가지가 날아갈 줄 알아. 돈은 내가 일단 계산하고 나중에 청구해. 알았어? 개인적인 모임에 부하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회식비까지 떠넘기는 꼴이라니.
배은홍은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나가봐. 아, 그리고 나갈 때 바닥에 유리 조각 싹 치우고 나가. 다치면 또 산재니 뭐니 징징거릴 거 아니야. 배은홍은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잿더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오계철은 그 모습을 보며 담배를 한 대 꼬나물고는 짐짓 선심 쓰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배하사.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다 너 잘 되라고 군 생활뼈와 살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야. 내 마음 알지? 치. 뿌연 담배 연기가 배은홍의 뒤통수를 덮쳤다. 그녀는 쓰레받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뇌까렸다. 암요 잘 알죠.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당신을 반드시 죽여놓겠다는 내 마음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배은홍은 복도 끝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은 처참했다.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전투복,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분노로 시뻘개진 눈. 그녀는 찬물을 틀어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이성이 조금씩 돌아왔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방금 전 오계철이 내뱉은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소리,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육성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 배은홍은 작게 은조렸다. 이것으로 증거는 하나 더 늘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오계철은 교활했다. 이 정도로는 훈계 중에 일어난 우발적 실수라고 둘러대면 기껏해야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그때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서 여군 병사들의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들었어? 대대장님이 이번에 배 하사님한테 또 지랄하셨다며? 어휴, 말도 마. 아까 행정반 앞 지나가는데 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나더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사이코패스야. 배 하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근데 배 하사님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성격 되게 강해 보이시는데. 야, 하사가 중령한테 뭘 어쩌겠냐? 까딱하면 영창인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병사들의 동정 어린 뒷담화. 그것이 배은홍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다.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닦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커피 자국이 묻은 가슴팍을 손으로 털어내며 서늘하게 웃었다. 오계철 중령님, 기대하십시오. 이 커피 자국 핏물로 갚아드릴 테니까. 화장실을 나서는 배은홍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포천 이동면 시내의 유명한 이동갈비 식당 포천가든. 달착지근한 갈비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 안은 군인들의 회식으로 시끌벅적했다. 오계철은 상석에 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벌개진 얼굴로 건배사를 외치고 있었다. 자, 우리 보급 수송대대의 무궁한 발전과 나의 영광스러운 진급을 위하여. 간부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배은홍은 구석 자리에 앉아 말없이 사이다만 홀짝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오계철의 눈에 거슬렸다. 어이, 배하사. 분위기 깨지게 혼자 청승 떨고 있을 거야?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 오계철이 빈 소주잔을 탁탁 내리쳤다. 주변 간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지만 오계철은 막무가내였다.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난다니까. 빨리 와.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민간인 손님들도 힐끔거리며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배은홍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술병 대신 물병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오늘 밤 이 갈비 냄새 진동하는 식당이 바로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오계철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포천시 이동면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였다. 원조 이동갈비 30년 전통 같은 간판들이 즐비한 골목은 평일 저녁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식당 포천가든의 가장 안쪽 병풍으로 가려진 단체석에서는 불편한 침묵과 왁자지껄한 소음이 기괴하게 섞여 흐르고 있었다. 어이, 배하사.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잔 채우라니까. 오계철 중령의 고함에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양념 갈비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다. 주변에 앉은 작전장교 김대위와 정보과장 최소령은 애써 숯불만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다. 그들 역시 오계철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은홍은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주병 대신 투명한 물병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술 시중을 들러온 것이 아닙니다. 잔이 비셨으면 옆에 계신 김대위님께 부탁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은홍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오계철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감히 하사 주제에 그것도 여군이 간부들 다 보는 앞에서 대대장의 명령을 거부해. 뭐? 군인? 야, 누가 너더러 술집 여자 하래? 상급자가 따라주는 술 받고 상급자 잔 채워드리는 게 군대 예절이야. 어디서 융통성 없이 뻣뻣하게 굴어. 오계철이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쇠젓가락이 테이블 위를 튕겨 배은홍의 앞치마에 양념 얼룩을 남기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대위, 너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어? 애가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아,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고정하십시오. 배 하사가 아직 사회생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야, 배 하사. 빨리 죄송하다고 하고 한 잔 따라드려. 분위기 망칠 거야? 김대위가 애원하듯 배은홍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의 눈빛은 제발 좀 넘어가 줘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배은홍은 요지부동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술 한 잔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계철은 부임 이후 줄곧 여군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꽃병풍 취급해왔다.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내내 그의 놀이개가 될 것이 뻔했다. 죄송합니다만 못하겠습니다. 규정상 회식 자리 강요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야, 이 미친. 콰당탕. 오계철이 벌떡 일어나며 상을 엎으려다 무거워서 실패하자 대신 상추와 깻잎이 담긴 바구니를 배은홍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물기 머금은 상추잎들이 배은홍의 머리와 어깨 위로 볼품없이 흩어졌다. 쌈장이 튀어 그녀의 뺨에 붉은 점을 찍었다. 식당 안의 정적이 깨졌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민간인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아니, 군인 양반. 이게 무슨 짓이야?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식당 주인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눈이 뒤집힌 오계철에게는 뵈는 게 없었다. 당신은 뭐야? 꺼져.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부대 대대장이야. 내 말 한마디면 장병들 외박 외출 통제해서 니네 가게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알았어? 오계철의 협박에 식당 주인은 입을 다물었다. 지역 경제가 군인들에게 의존하는 포천 이동면의 특성상 대대장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게 없었다. 주위의 시선은 공포와 경멸로 바뀌었다. 그때 배은홍은 조용히 자신의 머리에 얹힌 상추잎을 떼어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수집 중입니다. 민간 식당에서의 소란, 기물 파손,
그리고 부하에 대한 폭언 및 협박. 지금 이 상황, 녹음은 이미 다 되었고 사진도 찍어두겠습니다. 배은홍이 카메라 렌즈를 오계철에게 들이댔다. 플래시가 번쩍 터졌다. 술기운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오계철이 배은홍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게 진짜 돌았나? 내놔. 핸드폰 내놓으라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계철의 악력은 거셌다. 하지만 배은홍은 특급 전사였다. 그녀는 오계철의 힘을 역이용해 살짝 몸을 틀어 손목을 빼냈다. 오계철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꼴 사납게 자빠진 대대장. 김대위와 최소령이 기겁하며 달려가 그를 일으켰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다. 두고 봐. 너 오늘 밤 부대 복귀하면 죽었어. 내 가만 안 둬. 오계철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배은홍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쏘는 걸로 하죠. 영수증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써야 하니까요. 배은홍은 카운터로 걸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내밀었다. 일시불입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제 서명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배은홍의 등 뒤로 밤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보급 수송대대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돌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포천 특유의 습한 안개가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오계철은 숙취로 붉어진 눈을 하고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추태는 기억도 안 난다는 듯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는 평소보다 더 포악하게 굴었다. 오늘 오후에 연대장님 순시 있는 거 알지? 야 김대위, 청소 상태 왜 이래? 화단에 잡초 하나라도 보이면 내가 뽑아먹을 줄 알아. 오계철은 연대장 대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잔뜩 예민해져 있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점수를 딸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 하사 어디 갔어? 배은홍 그 계집애 당장 불러와. 오계철의 호출에 배은홍이 대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건조했다. 부르셨습니까? 오계철은 의자를 삐딱하게 돌려앉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야, 따라 나와. 오계철이 향한 곳은 본청 건물 뒤편에 있는 흡연장, 일명 파고라였다. 비를 피할 수 있게 지붕이 얹어진 그곳은 간부들의 은밀한 뒷담화 장소이자 계급의 위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파고라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오계철은 라이터 불을 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후 마이너스. 희뿌연 연기가 배은홍의 얼굴 정면으로 뿜어졌다. 역한 냄새가 코와 입으로 밀려들어왔다. 배은홍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살짝 돌려 기침을 참았다. 그 사소한 몸짓이 오계철의 뇌관을 건드렸다. 어쭈? 피해. 오계철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다. 지금 대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돌려? 내 입냄새가 역겹냐? 아니면 내 말이 똥으로 들려? 아닙니다. 연기가 매워서. 핑계 대지 마. 어제부터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식당에서 쪽 한 번 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오계철이 배은홍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반도 타지 않은 장초가 들려 있었다. 시뻘건 불씨가 빗속의 습기를 머금고 흉흉하게 타올랐다. 군대는 말이야,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곳이야. 너처럼 머리 굴리고 뻣뻣한 년들은 매가약이지. 오계철은 깊게 한 모금을 더 빨았다가 배은홍의 얼굴에 다시 연기를 뱉었다. 배은홍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야, 눈 떠.
똑바로 봐. 배은홍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오계철이 들고 있던 담배를 엄지와 중지로 튕겼다. 타탁 마이너스. 불붙은 담배꽁초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 배은홍의 왼쪽 뺨에 정확히 꽂혔다. 아, 치익 마이너스. 짧지만 끔찍한 소리가 났다. 빗물에 젖은 피부 위로 섭씨 700~800도가 넘는 불똥이 튀었다. 살 타는 노린내가 훅 끼쳤다. 배은홍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뺨을 감싸쥐었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뺨을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전해졌다. 담배꽁초는 배은홍의 뺨을 맞고 바닥에 빗물 웅덩이로 떨어져 치지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오계철은 킬킬거렸다. 어이쿠 미안하네. 손가락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어. 그러게 누가 거기 서 있으래. 담배 연기 피하려다 벌 받은 거야. 알았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준 사격이었다. 악의로 가득 찬 폭력이었다. 배은홍의 손틈 사이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뭐야? 인사하게? 그래,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 오계철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은홍은 바닥에 떨어진 젖은 담배꽁초를 집어들었다. 오계철의 타액이 묻어있고 끝부분이 뭉개진 그 꽁초. 그녀는 그것을 휴지에 곱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오계철의 표정이 굳었다.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배은홍이 고개를 들었다. 화상 입은 뺨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증거물 확보입니다. 방금 대대장님께서는 특수상해죄를 저지르셨습니다. 이 담배꽁초 국과수의 DNA 의뢰하면 대대장님 타액이 나오겠죠. 제 뺨의 화상 자국과 일치할 거고요. 에이, 이 미친년이 진짜. 오계철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위병소 쪽이 소란스러웠다. 대대장님, 연대장님 차량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오십니다. 행정병이 다급하게 달려와 소리쳤다. 오계철은 씩씩거리며 손을 내렸다. 너 이따 보자. 연대장님 가시면 넌 오늘 영창 갈 준비해. 오계철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본청 쪽으로 뛰어갔다. 홀로 남겨진 흡연장.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배은홍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빗물이 튀어 있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홍아. 근무 중일 텐데 무슨 일이냐? 배태준 중장의 목소리였다. 배은홍은 숨을 골랐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빠. 나. 얼굴에 화상 입었어. 뭐? 대대장이. 담배 피우다가 내 얼굴에 꽁초를 던졌어. 아빠. 나 너무 아파. 그리고 너무 화가 나.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배태준 중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소리였으리라.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지금 어디냐? 부대 흡연장이야. 대대장은 연대장 온다고 마중 나갔어. 연대장? 배태준의 실소가 들려왔다. 은홍아. 눈물 닦아라. 그리고 10분만 기다려. 10분? 아빠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 연대장이 아니라 군단장이 간다고 전해라. 전화가 끊어졌다.
배은홍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소매로 닦아냈다. 화상 입은 뺨이 쓰라렸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계철 중령은 연병장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잘 다려입은 전투복이 젖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깟 비가 대수랴. 연대장에게 잘 보여야 진급길이 열린다. 야, 위병소, 차 들어오냐? 무전기로 소리치던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지면을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오계철과 간부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잿빛 구름을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헬기.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육중한 기동 헬기 수리온 2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 뒤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위병소를 통과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위병소 바리케이드가 무용지물처럼 열렸다. 선두 차량의 범퍼에는 붉은색 판에 은색 별이 3개 성판이 달려 있었다. 오계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쓰리스타? 군단장님? 연대장이 온다더니 왜 군단장님이 오신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헬기가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거센 하강풍다운 옷이에 오계철이 쓰고 있던 베레모가 날아갔다. 흙먼지와 빗물이 소용돌이쳤다. 검은 세단들이 헬기 주위를 에워쌌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튀어나와 도열했다. 가장 큰 세단의 뒷문이 열렸다. 검은색 우산을 받쳐든 부관의 호위를 받으며 한 중년 남성이 내렸다.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꽉 담은 입술,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 박힌 명찰에는 배태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리고 양쪽 어깨와 베레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다. 제3군단장 배태준 중장. 그가 포천의 작은 대대에 강림한 것이다. 충성. 중령 오계철. 오계철은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렸다. 하지만 배태준 중장은 오계철을 본체만 채했다. 그의 시선은 오계철의 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간부들의 행렬을 훑었다. 배태준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군화 발소리가 진흙 바닥을 지시겼다. 오계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배태준의 뒤를 졸졸 따랐다. 구 군단장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의전 준비를 했을 텐데. 의전? 배태준이 걸음을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계철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오계철은 숨이 턱 막혔다. 자네, 내 딸 의전은 아주 훌륭하게 했더군. 네, 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계철은 상황 파악이 안 돼 눈만 껌뻑거렸다. 배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내 딸이 이 부대에 있다네. 자네가 아주 애지중지 아끼는 부하라고 들었는데. 배태준의 시선이 간부들 틈에 서 있는 한 여군에게 고정되었다. 뺨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한 비에 젖은 생쥐꼴의 배은홍 하사였다. 배태준이 성큼성큼 배은홍에게 다가갔다. 주변 간부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텄다. 김대위는 입을 떡 벌리고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은홍아. 배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하의 군단장이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거친 손을 뻗어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아빠. 배은홍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오계철의 머릿속에 벼락이 떨어졌다. 은홍아? 아빠? 배은홍. 배태준. 설마 배 하사가 군단장 딸이라고?
그 흑수저 고문관이? 오계철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괄약근이 풀릴 것만 같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가 배은홍에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술 따르라고 강요한 것, 쌈 채소를 집어던진 것, 세차를 시킨 것, 그리고 방금 전 담배꽁초를 얼굴에 지져버린 것. 배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딸을 바라보던 애틋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오계철 중령. 네, 충성. 오계철이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자네 눈에는 내 딸의 얼굴이 잿더리로 보였나 보군. 군단장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교육 차원에서. 짜짝. 배태준의 손바닥이 오계철의 뺨을 후려 갈겼다. 오계철의 고개가 획 돌아가며 입안에서 피가 튀었다. 별 3개의 손찌검.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즉결 심판이었다. 교육? 남의 귀한 딸 얼굴에 불을 지지는 게 너희 집구석 교육 방식이냐? 배태준이 으르렁거렸다. 헌병대장. 네. 대령 박철민.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튀어나왔다. 이자의 계급장, 지금 당장 떼어버려. 그리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혐의는 특수상해, 직권남용, 군인 모독죄다. 털면 횡령도 나오겠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오계철에게 달려들었다. 오계철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군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배하사. 아니 배은홍 양. 내가 잘못했어. 배은홍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기는 오계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냈다. 그 안에 든 담배꽁초를 오계철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거 잘 보관해 두세요. 법정에서 만날 때 꼭 필요할 테니까요. 합의는 없습니다. 기대하세요. 오계철의 절망적인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포천의 하늘에 들이쳤던 먹구름이 걷히고 서서히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배은홍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오계철 중령이 개처럼 끌려가고 배태준 중장의 헬기가 굉음과 함께 하늘로 사라진 뒤 보급 수송대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실의 긴장감이었다. 오후 4시 헌병대 수사관들이 대대장실로 들이닥쳤다. 지금부터 이 방의 모든 물건은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오계철의 책상을 털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장부, 법인 카드 영수증 뭉치,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 시각 배은홍은 의무대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다. 군의관은 혀를 찼다. 세상에. 사람 얼굴에 담배를 지져요? 이건 화상도 화상이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진단서 전치 4주 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고의적인 열 손상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세요. 배은홍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왼쪽 뺨에 동전만한 크기로 붉게 부어오른 자국. 그것은 수치심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배은홍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작전장교 김대위였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비비고 있었다. 네. 배하사. 아니, 배은홍 양. 몸은 좀 괜찮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오계철 옆에서 딸랑거리며 배은홍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던 그였다. 배은홍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김대위님, 저는 아직 군인입니다. 호칭 똑바로 해주십시오. 아, 그래. 배하사.
그게 내가 어제 회식 자리에서 말린 거 기억하지?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대대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말리셨다고요? 배은홍이 실소를 터뜨렸다. 제 기억에는 빨리 죄송하다고 하고 술 따라 드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말린 겁니까? 아니, 그건 상황을 무마하려고. 비키십시오. 수사관님들께 제출할 진술서 쓰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김 대위님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방조제도 죄니까요. 배은홍은 김 대위를 지나쳐 행정반으로 향했다. 김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개철이라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헌병대 취조실. 오개철은 포승줄에 묶인 채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너희 수사과장 내 후배라고. 당장 전화 연결해. 앉으십시오. 오개철 씨. 당신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한 비닐 지퍼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배은홍이 주워 담았던 끝이 뭉개진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네요. 목격자가 수십 명입니다. 특수상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손이 미끄러져서 튀긴 걸 가지고 무슨 상해야? 그리고 그 계집애가 앙심 품고 연기한 거라고. 오개철은 끝까지 발뺌했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강남의 꽤 잘나가는 로펌 사무장 출신이었고 처남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이깟 군사재판 밖에서 힘 좀 쓰면 집행유예로 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배은홍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수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식당에서의 난동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배은홍이 몰래 찍었던 영상, 그리고 식당 CCTV 화면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이것도 실수입니까? 민간인 식당에서 부하에게 쌈채소 집어던지고 여군에게 술 따르라 강요하고. 이건 군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입니다. 오개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영상이 끝날 무렵 화면 속 오개철이 소리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개철이야. 수사관이 노트북을 덮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개철 씨, 당신이 파면당하고 감옥에 갈 사람이라는 거. 구속 수사가 결정되고 오개철은 국군 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끼가 바짝 올랐다. 면회실. 오개철은 유리병 너머의 변호사를 보며 눈을 번뜩였다. 군 검찰 출신으로 수임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전관 변호사 박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든 뒤집어야 합니다. 그년 배은홍 그년이 평소에 근무 태만이었다고 몰아가세요. 제가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중령님, 상대가 3스타 딸입니다.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어요. 여론전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 장성 딸이 계급 믿고 지휘관을 무시했다. 알고 보니 갑질은 여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죠. 박 변호사의 인매가 비열하게 비틀렸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시죠. 어차피 어린애입니다. 합의금 두둑하게 챙겨주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다음 날 배은홍은 부대 내 휴게실에서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박 변호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배은홍 하사님 되시죠? 오개철 중령님 변호인입니다. 얼굴 상처는 좀 어떠십니까? 쯧쯧 꽃다운 나이에. 본론만 말씀하시죠.
배은홍은 명함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박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우리 중령님이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다만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 표현 방식이 좀 거칠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봉투 두께로 보아 5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배은홍은 봉투를 빤히 쳐다보았다. 박 변호사는 넘어왔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중령님이 아시는 인맥동원에서 배 하사님 장기 복무는 물론이고 원하시는 보직으로 이동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라. 배은홍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변호사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보세요, 배 하사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아버님이 군단장이시라면서요? 아버님 얼굴 봐서라도 조용히 덮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시끄러워지면 아버님 진급에도 영향 갈 텐데. 박 변호사가 은근슬쩍 협박조로 나왔다. 배은홍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이 대화도 녹음 중입니다. 피해자 회유 및 협박, 뇌물 공여 의사표시.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는 거 아시죠? 뭐요? 그리고 제 아버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돈으로 명예를 팔지 마라. 그건 군인이 아니라 장사치다라고요. 배은홍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해주세요. 합의는 없다고. 그리고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제가 가진 증거는 담배꽁초 하나가 아니니까요. 배은홍이 나간 뒤 박 변호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배은홍은 그 길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했다. 오계철이 여군 휴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실패한 정황, 여군 부사관들에게 사적으로 새벽에 영상통화를 건 기록, 회식 자리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익명 진술서.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비위 카르텔을 깨부수는 전쟁이었다. 배은홍은 결심했다. 이 썩은 고름을 군 내부에서만 터뜨리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한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저장된 이름은 최 기자. 고등학교 선배이자 현재 국내 최대 방송사 탐사보도팀 기자인 언론인이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의 헤드라인은 연예인 스캔들도 정치인 비리도 아니었다. 단독 보도 여군 하사 얼굴에 담배 지진 대대장. 끔찍한 군대 내 갑질 실태. 텔레비전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는 배은홍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다. 앵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전방부대의 한 대대장이 부하 여군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화상을 입히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배은홍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음성 변조도 얼굴 모자이크도 거부한 상태였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배은홍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급을 무기로 인격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식당에서의 난동 영상과 오계철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전국에 송출되었다.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나지. 으하. 어디서 담배 연기를 피해? 감히? 뉴스를 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폭발했다. 저게 군인이냐? 양아치지. 사람 얼굴에 담배를? 살인 미수 아니냐? 당장 신상 공개하고 파면해라. 배은홍 하사님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 존경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계철 중령 강력 처벌 및 군 내 갑질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군 교도소 독방. 오계철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악마처럼 묘사되고 있었다. 그의 손발이 덜덜 떨렸다. 끝났다. 이제는 인맥이고 나발이고 통할 리가 없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갔다.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악습을 뿌리 뽑겠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군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피해자인 배은홍 하사의 명예회복과 치료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배은홍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법원을 향하고 있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오계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소송 가액은 5억 원. 오계철이 평생 모은 재산과 군인연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조리 압류하여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배은홍은 마이크를 잡았다. 가해자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 보상금 전액은 군 인권센터에 기부하여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기자들조차 숙연해졌다. 그 시각 3군 단장실. 배태준 중장은 뉴스에 나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잘 컸다. 내 딸. 정말 잘 컸어. 이제 남은 것은 오계철의 파멸 그리고 배은홍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기 북부 보통군사법원 제1호 법정. 엄숙한 공기가 흐르는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군 인권단체 회원들, 취재진, 그리고 오계철의 만행을 지켜보러 온 전우들이 자리를 채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계철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대대장으로서 호령하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동자만이 그가 겪고 있는 공포를 대변했다.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 오계철. 특수상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모욕, 그리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합니까? 오계철은 변호사의 눈치를 힐끔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 훈육을 좀 강하게 했을 뿐입니다. 담배꽁초도 손이 미끄러져서 우발적으로 튄 것이지 고의로 던진 게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양심도 없는 놈.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카로운 인상의 군 법무관이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 대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감정서가 띄워졌다. 증거물 1호 담배꽁초에서는 피고인의 타액과 피해자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담배꽁초의 손상 형태입니다. 단순히 떨어뜨린 것이라면 필터 부분이 온전해야 하나
증거물은 필터 끝부분이 강한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강하게 튕겼다는 반증입니다. 오계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검찰관은 멈추지 않고 몰아붙였다. 다음은 증인 신문입니다. 당시 부대 작전장교였던 김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대위는 오계철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을 토로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피고인이 흡연장에서 돌아온 뒤 행정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대위가 침을 꼴깍 삼켰다. 계집의 얼굴에 불도장 한 번 찍어줬더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도 애들 말 안 들으면 담배 빵 한 번 놔줘라라고 했습니다. 쿵. 오계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야, 김대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밥 사 먹인 게 얼만데. 피고인. 앉으세요. 재판장의 호통에 헌병들이 오계철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배은홍 하사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왼쪽 뺨에 화상 흉터를 가리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섰다. 피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배은홍은 오계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 오계철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은 저에게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흉기로 사용하여 부하들의 인격을 살해했습니다. 저는 제 뺨의 상처가 아물더라도 그가 남긴 모욕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정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이 저런 괴물에게 지휘봉을 쥐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울림 있는 최후 진술에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눈물을 훔치는 방청객도 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오계철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탕, 탕, 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오계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징역 5년.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안 돼. 내 연금. 내 계급장. 그가 울부짖으며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배은홍은 차가운 표정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일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오계철은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연금은 박탈되었고 퇴직금마저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배은홍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계철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쳐 총 5억 원. 서울의 한 아파트. 오계철이 구속된 사이 그의 아내는 집을 내놓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오계철 씨 댁 맞습니까? 법원 가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집행관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재도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냉장고, 고급 소파, 그리고 오계철이 아끼던 골프채 세트까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이 감옥 갔지 내가 간 게 아니잖아요. 오계철의 아내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부인, 이 집 명의가 오계철 씨 앞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피해자 배은홍 씨 측에서 오계철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통장, 부동산, 차량 전부 동결입니다.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몇 달 뒤 민사재판 판결이 났다. 피고 오계철은 원고 배은홍에게 금 5억 원을 배상하라. 감옥에 있는 오계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그는 독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종이를 구겨버리며 비명을 질렀다. 5억? 나한테 지금 돈이 어디 있어? 다 가져갔잖아. 이 독한 년. 배은홍.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오계철이 가진 서울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헐값에 낙찰되어 배상금으로 충당되었다. 그가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까지 모조리 압류당했다. 그걸로도 모자랐다.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결정했다. 이제 오계철은 출소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 하나 개통할 수 없고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감옥 면회실. 유일하게 찾아온 건 늙은 노모뿐이었다. 아이고 개철아. 집도 넘어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이게 무슨 꼴이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냐? 엄마. 나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군대에서 애들 좀 잡을 수도 있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왜 나한테만 그래? 오계철은 끝까지 남 탓만 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의 세상은 이미 그를 지워버렸다. 반면 배은홍의 통장에는 오계철의 전 재산을 탈탈 턴 배상금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그 돈을 단 1원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다. 이 돈 전부 순직 군인 유가족 지원 재단과 군 인권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기부자 명의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배은홍으로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배은홍을 쳐다보았다. 배은홍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더러운 돈은 좋은 곳에 쓰여야 깨끗해지니까요. 오계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가족, 그리고 미래까지. 완벽한 몰락이었다. 1년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강당. 화려한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국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표창입니다. 육군 제3군단 보급 수송대대 배은홍 중사. 단상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배은홍은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1년 사이 그녀는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했다. 특진이었다. 그녀의 정복 가슴에는 훈장과 약장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빛나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뺨의 화상 흉터는 거의 희미해졌고 오히려 그 자리는 그녀가 불의에 맞서 싸운 영광의 상징처럼 보였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배 중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가 밝네. 고맙네. 감사합니다. 충성. 경례를 붙이는 배은홍의 손끝은 절도 있고 힘찼다.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배은홍은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3스타 배태준 중장이 앉아 있었다. 언제나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그는 입모양으로 딸에게 말했다. 장하다 내 딸. 식이 끝나고 부녀는 국방부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배태준 중장은 직접 딸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받아라. 이건 군단장이 주는 술이 아니라 아빠가 주는 술이다. 배은홍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고생 많았다, 은홍아. 그동안 아빠가 나서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알던 어린 은홍이가 아니더구나.
넌 이미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아버지의 인정.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말이었다. 배은홍은 목이 메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계급장이 아니라 군인 정신으로 싸우라고. 저 부끄럽지 않은 딸 맞죠? 그럼. 부끄럽기는커녕 가문의 영광이다. 이제 오계철 그놈도 죗값 톡톡히 치르고 있으니 넌 앞만 보고 가거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맑은 술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5년 뒤 출소한 오계철은 서울역 근처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었다. 전과자의 신용불량자인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다. 그는 일용직 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는 편의점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해외 파병 부대의 환송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늠름한 여군 장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간부 사관으로 지원하여 장교로 임관한 배은홍 대위였다. 그녀는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오계철은 컵라면을 먹던 젓가락을 떨구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라고 원망했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건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한 자신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쓴 소주를 들이켰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다. 화면 속의 배은홍은 활짝 웃으며 병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강인해 보였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출소 후 3년이 지났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뒷골목. 매캐한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쪽방촌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오계철이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위풍당당한 중령이 아니었다. 빠진 머리, 누런 이 알코올 중독으로 붉게 뜬 얼굴. 그는 편의점에서 산 깡소주를 들이켜며 무료 급식 소주를 서고 있었다. 어이, 거기 아저씨. 줄 똑바로 안 서? 노숙자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오계철의 어깨를 밀쳤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대대장 몸에 손을 대? 라고 호통쳤겠지만 지금 그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아, 알았어. 밀지 마. 오계철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그는 얼마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었다. 군 간부 출신이니 경비원 정도는 쉽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보더니 표정을 구겼다. 성범죄 및 특수상해 전과. 아니 아저씨. 이런 기록을 달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겠다고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당장 나가세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는 빨간 줄이 그어진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무료 급식으로 받은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고 난 오계철은 영등포역 광장 텔레비전 앞에 섰다. 멍하니 뉴스를 보던 그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국방부 인권자문위원 육군 소령 배은홍. 이제 우리 군은 계급이 아닌 인격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뛰며 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면 속 배은홍은 어느새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귀티가 흘렀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정복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오계철은 자신의 꼬질꼬질한 점퍼를 내려다보았다. 밥풀이 묻은 소매, 냄새나는 바지. 극명한 대비였다. 전현이. 나 때문에 떴어. 내가 키워준 거야.
오계철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미친 사람 보듯 피해서 지나갔다. 내가 대대장이었어. 내가 육사 출신이라고. 내가 제 상관이었다고.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역전의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휑한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일 뿐이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서 고성방가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나 오계철 중령이야. 너희 서장 오라 그래. 아, 또 술 드셨네. 일어나세요. 파출소 가서 이야기합시다. 오계철은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갔다. 10년 전 부하들에게 호령하던 그는 이제 공권력에 의해 쓰레기처럼 치워지는 신세가 되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은 아직 더 내려갈 지하실이 남아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난하다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 한복판. 배은홍 소령은 중대원들을 이끌고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병사들의 눈썹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다. 중대장님, 3소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신병 하나가 탄창을 잃어버렸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훈련 중에 탄창 분실은 중징계 감이었다. 과거 오계철 같았으면 당장 그 병사를 불러내어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점수 깎였다며 징징거렸을 것이다. 배은홍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지시했다. 위치 확보하고 대기해. 내가 간다. 배은홍은 눈밭을 헤치고 3소대 위치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갓 입대한 이등병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울먹이는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배은홍이 다가가자 이등병은 바짝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배은홍의 눈치를 살폈다. 전설적인 참교육 1화의 주인공인 그녀가 얼마나 무섭게 혼낼지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배은홍은 이등병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핫팩을 꺼내 병사의 언손에 쥐어주었다. 많이 놀랐지? 날씨가 추우면 감각이 무뎌져서 그럴 수 있어. 네. 탄창은 다시 찾으면 돼. 하지만 내가 위축되어서 작전을 망치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고개 들어. 넌 군인이야. 배은홍은 무릎을 꿇고 직접 눈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중대장님이 찾을 테니까 너희는 경계 근무서. 실시. 중대장이 직접 차가운 눈 속에 손을 집어넣자 소대장과 부사관들도 감동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다. 같이 찾겠습니다. 10분 뒤 눈 속 깊이 박혀있던 탄창이 발견되었다. 배은홍은 탄창을 이등병의 조끼에 다시 꽂아주며 미소 지었다. 찾았네. 다음부터는 목숨처럼 챙겨.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등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다. 훈련이 끝난 뒤 강평 시간. 연대장은 배은홍 소령의 중대를 최우수 중대로 선정했다. 배소령. 탄창 분실 건은 보고받았다. 보통은 숨기거나 병사를 탓할 텐데 지휘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까지 올렸다지. 아주 훌륭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야. 배은홍은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부하의 실수는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 부하들이 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제 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은홍은 과거 오계철이라는 반면교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과 인품으로 완벽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 오늘은 배태준 장군의 전역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40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는 명예로운 자리였다. 식장 입구에는 수많은 화환이 놓여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주차장 한 구석. 임시직 주차 요원 조끼를 입은 늙은 남자가 벤츠 승용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오계철이었다. 그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오늘 하루 알바를 나왔다. 오라이, 오라이. 스톱. 오계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다. 오계철은 굽실거렸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권은 안에 있습니다. 그때였다. 컨벤션 센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주인공인 배태준 장군과 그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다. 오계철은 훔쳐보듯 고개를 돌렸다. 레드카펫 위로 배태준 장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복을 입은 배은홍 소령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배은홍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너무나 멀리,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었다. 오계철은 자신의 더러운 장갑 낀 손을 보았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녀를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우했다면, 담배꽁초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면, 어쩌면 지금 저 자리 어딘가에 자신도 초대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이라는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다. 야, 주차 요원, 뭐해? 차 안 빼? 뒷차 운전자의 경적 소리에 오계철은 화들짝 놀랐다. 아, 예. 뺍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허겁지겁 뛰어갔다. 멀어져 가는 배은홍의 뒷모습을 다시는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아니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 버렸다. 저녁식장 안. 배태준 장군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저녁사를 낭독했다. 나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태준의 시선이 맨 앞줄에 배은홍에게 닿았다. 배은홍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배태준도 떨리는 손을 들어 딸에게 마지막 경례를 보냈다. 아버지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딸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은 몰락하며 노력한 자는 빛을 보는 세상. 소설 속 이야기지만 배은홍이 만들어갈 세상은 분명 그런 곳일 것이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배은홍의 앞날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었다.